그래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뭐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논설위원을 하다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뭐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시스의 박미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유시스 박미영입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한 분 정도. 네, KBS의 이현준 기자님. 네, KBS 이현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석하시고 이어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 라이브 부경호입니다.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는 보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 인선 발표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관 기자 일단 한번평에 여러 인물들이 비서실장에 오갔는데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정 의원을 관저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5선 중진으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1960년 동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대언론관계 조율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 정진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는 정무수석을 역임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6선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의제는 모르겠지만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고 그리고 주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 함께 설득하는 데 좀 주력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장관 기자 설명 들어봤고 윤 대통령이 기자들 질의응답을 한 것도 사실 보면은 한 1년여 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색적인 모습 들어봤고요. 야당 패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정진석 의원, 윤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 출신에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자, 비서실장 한마평 굉장히 많은 분들 오갔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치인 출신으로서는 무난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이 관료 출신들 비서실장 했던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웨이트도 상당히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야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회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 막힌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은 아닌가? 친윤이다. 네, 친윤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물론 비서실장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분은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너무 궤를 같이 하는 분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옆에 쓴소리하는 참모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소정 변호사님 일단 친윤 인사다, 쓴소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 자,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잘된 아주 좋은 인사라고 평가하는 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거론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 이게 강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 선거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후보는 경쟁을 했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협치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비판이 일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원만하고 그다음에 소통도 잘 되고 이래서 이제 정치인 낙점했고요. 우리 조금 전에 야당 우리 패널 분이 친윤이라는 걸 비판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은 반명을 써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은 이제 가장 충성심 있고 좀 이게 오히려 이제 편해야 됩니다, 관계가. 쓴소리는 또 그래야 쓴소리도 한 번씩 하거든요. 따라서는 친윤은 게 하자는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인사다. 무엇보다 이제 또 영남권을 벗어났잖아요. 충청권. 그 점에서도 이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자면 박진영 부원장 생각이 좀 궁금한데 기자들하고 질문 좀 13개월 만인가 14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더 받았으면. 네, 참 제가 그렇게 평가하기는 그런데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라든가 대통령 대담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실력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런 식이라도 좀 기자들 질문 받아가면서 편하게 대답할 건 대답하고 본인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시면은 옆에 있는 참모한테 이야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비서실장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런 거는 잘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너무 친윤의 입장에서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저희 서정욱 변호사하고는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네. 야당은 정당이고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서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 이해도가 있는 분이니까 대통령의 좀 이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주고 언론 관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2주 가까이 됐던 인선 같은데 일단 비서실장은 해결이 됐고 차기 총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저희가 뒤에 있다가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얘기 때 한번 총리 얘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회동 불발된 사실이 주말에 알려져서 사실 시끌시끌했었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3시 반경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보다 앞서서 오전에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을 통해서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찬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래도 영수회담 이전에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오찬 의사를 타진한 이 19일에 앞서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 독대 만찬을 갖고 국정 방향을 논의를 했거든요. 또 그 이후에 홍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 이렇게 정면 비판한 이후여서 예.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해석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좀 거절했지만 일각에서는 1차, 2차, 이어 3차 윤한 갈등성이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제 그 갈등을 좀 부추기는 식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네. 실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4월 10일까지 거의 모든 걸 소진할 정도로 총력을 다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세 때 그 걷기 이것도 이제 못해서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건강이 아직 상당히 저도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집에 지금 치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병을 핑계로 이불로 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이번에는 비대위하고 오찬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단독으로 만찬을 한 5시간 정도 하면 어떨까? 어허. 홍준표 시장하고 이제 단독으로 4시간 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들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저녁에 독대로 1대1로 서로 이제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를 쌓는 이런 것도 이게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자주 만날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권유드립니다.